이제 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아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이 되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그 세 시스템인데, 그 세 시스템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BA가 있죠. 자,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 자,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에도 역시 설비, 전력, 기타 시스템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비하고 전력이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두 시스템 간의 통신 방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LAN, 이더넷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합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설비나 전력이나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기들, 이 제어기들은 분명히 이 데이터 라인이 두 가닥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RS485, 백넷 모두가 다 통신 라인은 두 가닥이죠. 이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제어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많습니다. 보통 이 버스 라인, 통신 버스 라인의 DDC는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두 가닥의 같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제어기들은 항상 이 제어기에서 발생된 것이 이쪽 제어기의 어떤 기기 장치를 온오프 하거나 아니면 그 관제점에 대한 상태를 공유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DDC와 이 DDC 또는 이 제어기와 이 제어기가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데, 서로 통신 방식이 다르면 역시 공유를 할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자면 설비 쪽에서 가장 중요한 외기라고 봅시다. 외기. 여러분들 백엽상 잘 아시죠? 백엽상에는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엽상의 온도 센서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죠. 63층 빌딩에 냉난방 제어를 해야겠다. 그런데 냉난방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외기를 알아야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층부터서 만약에 63층까지 공기조화기가 있어서 냉난방을 하게 되는데 외기를 알아야겠다. 외기를 알려고 하니까 전부 다 1층부터 63층까지 있는 공조기가 한 대씩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63개의 백엽상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백엽상이 한 개 있지만 63개의 공조기는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백엽상이 연결되어 있는 DDC가 다른 DDC에게 그 백엽상의 정보를 전부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통합된 그리고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DDC를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원버스에 DDC를 설치했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원버스에 DDC를 연결했습니다. 두 가닥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전기는 두 가닥이 들어오죠. 두 가닥이 들어오지만 그 두 가닥을 가지고서 조명에도 사용하고, 또 전기밥솥이라든가 또는 전기제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컴퓨터 전부 다 사용하죠. 그건 전부 다 220V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이 주거용 아파트 세대 내에서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건물 내에서도 이 제어기들이 두 가닥에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V 전원이 각 가전제품에 약간씩 다르게 공급이 되면 220V 기본 규격의 가전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은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220V는 항상 안정적이고 그리고 계속 이상 없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과 같이 통신 라인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이지만 그 DDC와 DDC들이 서로 이상 신호를 보내서 DDC가 동작하는 걸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일은 충실히 착실하게 하면서 또다시 다른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내거나 아니면 요청할 때에 보내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보내거나, 긴급사항은 요청하지 않아도 보냅니다. 화재라든가 물넘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하지 않아도 보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그 정보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아서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어기들이 스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스스로 동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DC, 직접 디지털 제어기,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DDC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통신 방식이 왜 통합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통합 시스템, 가정 내에서도 220V가, 건물 내에서도 DDC들이, 그리고 설비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역시 DDC들이, 전력에서도 DDC가 이렇게 서로 아주 원활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통신 방식을 규격화했는데,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설비, 전력, 조명, 출입 통제, 또 다른 시스템들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연동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지능 건축물에 적용한다. 정보지능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바로 입에서 IBS구나, IBS 빌딩이구나, 아니면 지능형 빌딩이구나, 아니면 유비쿼터스 빌딩일까, 아니면 첨단 정보 빌딩 또는 스마트 빌딩, 이렇게 머리 있는 빌딩, 똑똑한 빌딩, 스스로 알아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지능 건축물. 자, 그래서 실내 환경의 쾌적화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환경과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 자동화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그리고 있지만 모두가 다 결국은 정보지능 건물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아주 어지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통합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항상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다녀야 됩니다. 경제적이지 못하면 그 시스템도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운전하면서도 쾌적한 것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겠죠. 절감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장치들을 제때 동작시키지 않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라고 하면 아예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결국은 입주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쾌적하지 못한 실내 공간 때문에 임대의 수요가 줄게 되거나 아니면 사무 능률이 떨어지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좋지 않은 일이 될 테니까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쾌적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능성이라든가 신뢰성. 고장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을 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건물은 봉사가 됩니다. 봉사가 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의 현재 출입 통제, 사고, 조명 제어, 냉난방, 전력의 현재 상태들 모두가 다 그야말로 봉사가 되어서 그 건물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고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신뢰성과 그리고 안정성, 이 두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생산의 장소에 적합한 제어 시스템이다. 지적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죠. 물론 공장이라든가 생산 라인이라든가 그런 공간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니까 사무용 건물입니다. 사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로 지적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S 빌딩은 지적 생산이니까 항상 사무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IBS 빌딩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또 분류가 될 수 있죠. 그 용도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 단위별 시스템들이 적용하는 것이 각각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설계를 하실 때 수직적 구조나 수평적 구조로 우리 건물에 필요한 것이 일단 BA, OA, TC 이렇게 그려놓고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항목들을 제어를 해야 될 항목, 감시를 해야 될 항목, 그것을 나열을 쭉 하고서 하나씩 체크를 해서
일단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적용을 하고 나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바로 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통합시 고려사항입니다.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물론 시스템과 시스템이 원활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정보를 아주 쉽게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연동을 할 수 있는 통신 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조, 전력, 조명, 방화, 그리고 방범, 제어 대상과의 설비별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를 멀리 두고서 통신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두고서 통신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IBS 룸에 그러한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모든 시스템들을 통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PC에 관련된 제어 시스템의 주안 감시 시스템만 관련되느냐? 그렇지 않고 DDC 제어기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설비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조 전력을 보면은 자, 공조 서비스 지역의 FCU 팬 코일 유닛이죠. 외지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하는 팬 코일 유닛. 이 팬 코일 유닛은 팬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 팬들이 전력을 공급받아야만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분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전반하고 공조를 하기 위한 서로 연동 동작을 하기 위한 제어기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될 것이냐. 분전반은 북쪽에 있고 DDC 제어 정보기는 뭐 동쪽에 있거나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아주 멀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서로 연동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선로 공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설비별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제어 대상과 관련 설비 위치 구성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공조와 방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재가 났었을 때에 공조를 제어를 한다. 공조 제어를 하는 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급배기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공조라고 하면은 이제 급기 팬, 그리고 배기 팬, 그리고 환기 팬, 뭐 이렇게 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팬들이 화재가 났었을 때 동작을 할 것이냐, 정지시킬 것이냐, 이런 결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화 쪽에서, 즉 말해서 화재가 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와 공조 쪽에서 급배기 팬을 정지시키거나 기동시킬 수 있는 제어기하고 설비별 위치가 되도록이면 멀지 않은 곳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공조 회의실, 사무실, 복도 등의 일반 조명. 자, 회의실을 항상 조명을 켜둘 수는 없죠. 그리고 공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약된 시간에만 공조와 그리고 조명 등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조와 조명 제어 시스템, 공조와 화재 시스템, 공조와 전력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역시 연동을 통해서 그런 지능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는 설비별 위치에서 바로 주안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방범 조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출입 통제 구역의 조명. 출입 통제 구역에도 항상 불을 켜둘 수는 없고요. 또 특정한 경우에는 조명을 또 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역시 상호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도 상호 간의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열원과 이제 전력 계통 구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 제어 에너지 측정과 에너지 분석 및 절감을 갖기 위해서는 구역과 시간에 따른 열원 공조 전력 간선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방위, 일사량과 설비별 위치, 운영 시간대별 구역을 구역한다. 그러니까 계절별, 방위별, 일일 운영 시간대별. 자, 이것은 자, 동쪽과 서쪽이 있는 상태에서 겨울입니다. 겨울에 동쪽은 따뜻하고 서쪽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설정 온도를 높여주고 동쪽은 낮춰주는 그러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계절별, 방위별, 일일 운영 시간대별 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어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으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다음에 정복전 제어나 피크 부하 제어를 위한 간선 분리 또는 통합 배치. 자, 정복전은 정전과 복전이죠. 정전과 복전. 자, 정전은 작업하고 있는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전은 예고 있는 정전과 그렇지 않은 정전에서 사고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복전은 내가 원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전기가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에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는 발전기가 가동해서 어떻게 빨리 급한 곳부터서 전원을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복전은 정전 이후에 복전이 될 때 한국전력에서 전원을 다시 공급하게 될 때에 그 전력을 발전기를 꺼주고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급한 것부터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복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과 복전에 있어서도 어떤 것부터서 순차적으로 투입하거나 차단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간선을 분리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도 통합 제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 조건에 따른 각 시스템의 이제 제어기비 배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조 방제에서 화재 중계기와 공조 제어기 기능들 말씀드린 부분이죠. 다음에 공조 조명에 있어서는 현장 제어기, 공조 쪽의 현장 제어기하고 조명 릴레이 구성에서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치의 부분, 구역별 현장 제어기 및 조작기 배치 이런 부분들이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나오네요. 기종 제조사 프로토콜 분석으로 연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설비별 위치라든가 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결국에는 연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종이라든가 제조사 프로토콜 분석으로 연동성을 유지해야 되는 인터페이싱이 가능한 통신이 가능한 말이 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 가능한 프로토콜 및 버전 확인 그리고 다른 프로토콜 통합 방법을 구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합 시스템은 기계 설비 제어하고 전력 조명 제어 시스템 그리고 기계 설비하고 통합 방범 제어 시스템 그리고 방제 제어 시스템 통합 방범 제어하고 방제 제어 시스템 또 바스 통합하고 OA 그리고 바스 통합하고 또 TC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장치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바로 연동 제어, 통합 제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간혹 빠뜨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설계 도서 검토 항목을 보면 매뉴얼, 당연히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방서 아시죠? 시방서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들을 얘기하죠. 설계 도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계속 공사를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용량, 전원이 얼만큼 필요한지 전력의 수전 상태에 있어서의 용량을 측정해야 되는 것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원선의 길이 및 굵기라든가 또는 배선 길이하고 종류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별 낙뢰 방지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꼭 빠뜨리는 부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항목별 통합 운전 도면에 반영을 했느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시방서라든가 또는 매뉴얼에는 그런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 도면에는 그 시스템 통합에 대한 관련성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연결된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면에 표기된다면 훨씬 더 빨리
그 시스템에 대한 연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연동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화재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을 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됐었죠. 이런 경우에, 이건 좋지 않은 경우고요.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서 7번까지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다. 화재인데 좋겠느냐? 아니요.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IBS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놨는데 1번부터서 보십시다.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우왕좌왕합니다.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더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위험한 그 사고에 처할 수도 있고요. 화재가 발생이 됐었을 때 두 번째로 방제 시스템이 화재 감지 및 경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에 화재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을 해요. 어디 센서에서 화재 센서에서 지금 화재 감지가 됐느냐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그다음에 역간 역내 대피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 시스템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CCTV 감시 및 녹화 방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제 시스템, 방송 방범 시스템까지 나왔습니다. CCTV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시스템이 대피 경로 구역의 조명을 전부 다 점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제어에서는 전열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2차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전열 전원을 오프시켜서 사고를 또 방지하게 되는 전력 제어 시스템하고의 연동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력선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죠. 전력선에 단락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단락이 되면은 전선에 열이 나죠. 열이 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인화물질에 바로 화재를 유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전력의 화재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열 전원의 오프가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와서 기계 설비 제어 시스템, 이렇게 설비 제어죠. 설비 제어 시스템에서 공조 설비를 오프하고 대피 계단의 양압을 구성해서 대피하는 데 있어서 숨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기계 제어 시스템이 또 동작을 하게 되고요. 소방 설비는 이제 제연 팬이라든가 수압 펌프 또 유도 대피 등이 가동이 되어서 역시 소방 설비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동작돼서 몇 층은 아예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니까 열리지 않도록 하고 몇 층만 열리게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바로 엘리베이터의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서 쭉 보면 방제, 방범, 방송, 조명, 전력, 소방설비, 기계, 엘리베이터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서로 연동 동작을 통해서 더 큰 사고의 방지를 사전에 화재가 났지만 그래도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됐죠. 만약에 통합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별 냉난방 통합 제어를 보겠습니다. 실별 냉난방 통합 제어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 한 공간에 있어서의 통합 유니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통합 유니트 시스템은 스마트 외피 시스템, 스마트 외피는 이제 설비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외벽에 있는 벽체의 단열 정도를 측정을 해서 실내 냉난방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게 되는 정보가 되겠고요. 다음에 하이브리드 바닥 급기 시스템, 바닥에서 급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바닥에 급기하는 온도와 실내의 온도를 역시 또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 제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제어 정보 관리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또 역시 조명 제어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 상태에 있어서의 조명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선한 외기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실온 개별 제어, 바닥에서 책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실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통합된 유니티의 사무실 내에서의 제어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장 근무 이제 통합제어입니다. 연장 근무. 여러분들 야근을 하시게 될 때에 매뉴얼 스위치, 그러니까 수동 스위치로 조명을 온오프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 동안에 조명을 점등 소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첨단 빌딩 같은 경우에는 첨단 빌딩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IBS가 적용된 고급 지능형 빌딩이 되겠죠. 지능형 빌딩에 있어서 연장 근무를 좀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내가 연장 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이 전부 다 꺼져 버립니다. 불이 전부 꺼지게 되면 근무를 못 하지요. 나는 연장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이 꺼져서 일을 볼 수 없다. 이거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딩 통합 관리 서버에서 조명 전력 제어 시스템하고의 연동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조명 제어 시스템하고의 연동성이 또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내가. 연장 근무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PC를 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조명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몇 층에 몇 번 존 아니면 몇 호실 여기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이 전부 다 불을 끄지 않고요. 내가 근무하는 곳에 점등이 되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도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조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층이라든가 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특정 구역의 센서 등을 통해서 조명 제어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경우와 같이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역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써서 이거를 관리소에다가 주면은 관리소에서 그 시간을 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됐었을 때는 어떤 걸로 했느냐면 전화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로 내 사원 번호 입력, 그리고 또 연장 근무 시간 또 입력,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연장 근무 신청했는데, 이제 어떤 겁니까? BA하고 조명 제어는 BA에 포함되죠. 플러스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용 컴퓨터, 이게 오피스 오토메이션에 포함되죠. 사무용 컴퓨터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니까 조명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서 내가 연장 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연동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아예 근무도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아주 일반화된 그런 기술로 열심히 잘 사용을 해야만이 내가 업무를 보는 그 일 이외에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 또 내가 신고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동 시스템이 되어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익숙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예약 연동 제어. 회의실 그러면 이거 뭐 할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예약한 시간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회의실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층의 엘리베이터가 아예 동작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원 카드별로 특정 층을 출입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들도
엘리베이터 내에 카드 리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특정한 그 예약을 한 직원 또는 외부인이 그 카드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카드 리더에다가 접근을 시키면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회의실 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공조, 조명 이러한 시스템들까지도 모두가 다 이 회의실 예약 연동 제어 시스템에서 같이 연동 동작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전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냉난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회의실 예약 연동 제어 시스템, 즉 말해서 근무하는 장소 그 PC에서 직접 회의실 예약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게 되면 승인하면 그런 부분들이 연동 동작을 통해서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회의 시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회의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굳이 회의실을 가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되는 전원이 오프되는 그런 상태로 해서 회의실을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된다든가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또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도 역시 회의실 예약 연동 제어 기능에서 포함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방형 통신망과 그리고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치 사례와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